차이나는 클라스 의학 과학편. 차이나는 클라스 시리즈로 이 책은 의학과 과학편이다. 두 개의 파트로 총 8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텔레비전에서 강연한 강의들을 책으로 엮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숙주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세균은 숙주 없이도 영양분만 공급되면 증식할 수 있다. 반면 훨씬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 내에 들어가 증식하면서 생존한다. 대표적인 세균성 질병으로는 장티푸스, 콜레라, 흑사병, 결핵, 폐렴, 한센병 등이 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인플루엔자, 감기, 천연두, 홍역, 메르스, 사스, 에볼라, 지카 등이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세균성 질병보다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세균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항생제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치료가 잘 되고 백신으로 예방되면서 감염이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감염병은 주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21세기는 바이러스 전성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두 가지 있다.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의 하나이기도 한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현재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총 3가지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이다.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에서 크기가 125나노미터로 큰 편이다. 그리고 구형으로 표면을 보면 축구와 스파이크처럼 뾰족뾰족하게 돌기가 나와있다. 왕관 모양이어서 왕관을 뜻하는 라틴어 코로나를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바이러스의 돌기에 주목해야 하는 건 그것을 무기로 우리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때문이다. 암도 정복할 만큼 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아직도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건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두 가지 종류이다. 염색체 줄기가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와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DNA 바이러스다. D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적어 상당히 안정적이다. 백신이 개발돼 사용된다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유일하게 백신으로 퇴치된 천연두가 DNA 바이러스다. 그런데 RNA 바이러스는 변이 확률이 그보다 1000배나 높다. 그만큼 돌연 변이를 많이 일으키고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따라서 백신 치료제 개발이 어렵기도 하고 설사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인수 공통 전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염병이 퍼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물이 있다. 바로 박쥐다. 박쥐는 137종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는 무려 61종으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박쥐와 야생동물이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 이런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 호르몬은 무엇일까?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가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호르몬이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한다. 그 결과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살이 찌는 거다. 즉 환경 호르몬은 다이어트를 방해하거나 살이 찌는 것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 중 하나다. 비만이나 대사와 관련된 부분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다. 또 대부분의 만성 질환을 비롯해 암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체 환경 호르몬은 무엇인가?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타고 이동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그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표적기관의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면 잠자고 있던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그 결과로 세포가 분열을 하거나 단백질을 만드는 등의 일을 한다. 그만큼 호르몬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그렇다면 환경 호르몬은 무엇일까?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가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용어는 한 일본 학자가 만든 거다. 과학계의 공식적인 이름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생태계 이상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하나의 뚜렷한 방향성이 발견됐다고 한다.
환경 호르몬 오염으로 인해 인간에게 호르몬 질환이 나타나는 건 물론 생태계에도 이상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윙스프레드 선언을 통해 환경 호르몬에 대한 정의를 공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이 있나?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화학 물질은 대략 1억 3,700만 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화학 물질은 그만큼 많지는 않다. 현대인은 대략 하루에 평균 200종의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연보호기금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67종을 선정해뒀다. 73종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론 무엇이 있을까? 비스페놀 A는 1891년 러시아에서 발견됐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구조적으로 비슷한데 이것을 첨가해서 플라스틱을 만들면 가볍고 딱딱하고 투명해져서 유리를 대신에 많이 사용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렌즈는 대부분 비스페놀 A를 넣어서 만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한다. 비스페놀 A가 포함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오긴 한다. 하지만 대부분 소변으로 금방 배출이 된다. 문제는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된 비스페놀 A 성분이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거쳐서 강으로 가고 또 강물은 바다로 간다는 것이다. 그 성분이 다시 어디로 갈까? 결국 환경적으로 돌고 돌아서 토양, 강물, 바닷물 같은 곳에 환경 호르몬이 많이 포함돼 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환경 호르몬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생식 세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자식에게도 물려주게 된다. 환경 호르몬은 무서운 독성 물질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 서서히 쌓여가면서 나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악마다.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고 더 안전한 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기억과 뇌, 몸 안의 미생물, 마약 등에 대해 강연이 이어진다. 정말 몰랐던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 밑줄 그어가며 읽은 책이다.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